안녕하세요. 나합격 유기농업기능사의 꽃쌤입니다. 여러분, 챕터 3 토양생물 및 토양오염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토양 침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토양 침식, 토양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영향을 보고 갈게요. 먼저는 수식입니다. 수식, 물에 의한 피해. 두 번째는 풍식이에요. 바람에 의한 피해예요. 자, 토양이 생성되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런 침식은 사실 비옥한 토양을 잃게 만들고 농작물 재배를 어렵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침식에 관한 원인을 알고 침식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셔야 돼요. 자, 침식에 관여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지형 조건, 토양의 성질, 토양의 구조, 토양의 기상 조건, 식물 생육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형 조건 별표 좀 쳐볼까요? 그 토양, 작물이 자라는 그런 집안 지형 조건을 보시면 이 토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평평하게 있으면 좋겠지만 이 경사 각도에 따른 지형 조건이 엄청나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산이거든요. 네, 그리고 경사의 전체적인 길이, 경사 길이 같은 것들이 침식에 많은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토양 침식이 사실은 경사가 크고 경사장이 길수록 물의 속도나 풍속이 증가되어서 유실량이 더 많습니다. 그러한 환경 조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의 국토의 70% 이상이 산이거든요. 네,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토양 침식에 미치는 영향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래서 보시면은 기상, 지형, 식물 생육, 지형 조건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근데 화학성은 아닙니다. 약간 토양이 물리성 영향을 미치겠지만 화학성이라는 거는 토양 반응, pH, 양이온, 치원 용량, 토양 자체 성분들을 얘기하는 거라서 침식과는 영향이 가장 좀 멀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수식, 물에 의한 피해부터 보고 갈게요. 물. 자, 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강우예요. 강우. 비가 내리는 거 얘기하죠. 그런데 강우 강도가 더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인 강우량보다는 단위 시간당 비가 얼마나 폭풍우처럼 내리는지 그 강도가 위험도가 더 토양을 이제 망가뜨리는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토양 자체 성질. 그래서 투수력의 성질이라던가 분산성에 대한던가 그런 토양 자체 성질에 대해서 따라서 영향을 미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형의 경사도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고 식생, 피복식물, 그 토양 자체, 토양에 자라나고 있는 표면 덮어주고 있는 피복식물이 있다면 조금 더 안정적이겠죠. 네. 그래서 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강우, 특히 강우 강도, 토양, 성질, 그 다음에 지형, 그 다음에 식생을 얘기합니다. 토양 성질에는 이제 우리가 물리성, 화학성이 있지만 물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 알갱이죠? 알갱이 크기, 유기물 함량, 토심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수식의 구체적인 종류를 보고 갈게요. 자, 많은 종류가 있고 좀 헷갈릴 수 있지만 핵심 키워드를 조금 보고 갈게요. 첫 번째, 우격 침식은 빗방울입니다. 빗방울. 빗방울에 의해서 지면의 토양 입자가 깨지고 비산, 흩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격 침식이라고 봅니다. 가속 침식은 잘못된 토지 이용 결과 비바람 등으로 인해서 이제 가속적이라는 게 키포인트고요. 자, 면상 침식은 전면에 걸쳐서 표토를 이동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은 전체적인 면적이 이동되는 그런 침식의 피해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면 침식이라는 거는 분산된 미세 입자 토양이 투수력이 불량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표면 침식이고 지표면을 흐르면서 침식하는 게 표면 침식입니다. 세류 침식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지표면에 흘러내린 빗물들이 다수의 작은 골을 만들어요. 이렇게 세류 침식 골을 만들죠.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피해를 끼치는 거고요. 협곡 침식이라는 거는 세류보다 더 큰 도랑을 형성하는 침식을 얘기합니다. 더 계곡 침식이라고 얘기도 하고 구상 침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빙하 침식은 빙하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침식의 종류가 있지만 우격, 그 다음에 면상, 그 다음에 세류, 협곡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외워두세요. 네, 두 번째 침식, 풍식입니다. 풍식이라는 거는 바람에 의한 피해죠.
자, 그래서 이 풍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풍속, 바람의 속도와 토양 자체의 성질, 지형, 식생, 그리고 작물의 효립 방향입니다. 효립이라는 거는 이랑 만든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풍식의 유행, 풍식의 이런 방향들을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꼭 알아두세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 종종 나오거든요. 자, 첫 번째 약동. 바람에 의해 지름이 작은 입자가 지표면 30cm 이하 높이에서 짧은 거리 이동하는 걸 약동이라고 합니다. 자, 포행이라는 거는 큰 토양 입자가, 약동은 작은 입자였죠? 포행은 큰 토양 입자가 구르면서 이동하는 거. 부유라는 거는 모래 이하의 입자가 공중에 떠서 토양 표면과 평행하게 이동하는 거를 얘기합니다. 전체 이동량의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동, 포행, 부유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그래서 수식과 침식의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아셔야 되는데, 자, 먼저 첫 번째, 등고선 경장입니다. 이랑의 방향을, 비탈 방향을 직각이 되도록 경작하는 방법이에요. 이랑 방향과 비탈의 방향이 직각되도록. 등고선 경작에 대한 예를 볼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성 녹차밭이 종종 있는데, 잘 보시면, 여기에 이제 전체의 비탈 방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비탈 방향이. 근데 이랑의 방향은 이렇게 넓게 가로축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가로, 세로, 십자가에 직각이 되도록 경작하는 방법이 등고선 경작입니다. 그래서 등고선은 이랑 방향과 비탈 방향이 직각이 된다라는 점 구분하세요. 네, 두 번째 계단 경작입니다. 등고선 경작이랑 비슷하지만 계단이 훨씬 더 넓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전체 면적이 조금 더 넓은 형식의 계단 재배 방법이고, 경사도가 15도 이상일 때 쓰는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입니다. 네, 초생재배. 초생재배라는 건 풀초자를 쓰죠. 그래서 밭에 아니면 과수원에 이 땅에 이제 초지를 심어서 이루는 재배를 초생재배라고 해요. 그래서 피복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토양이. 그래서 토양이 바람이나 물에 피해를 끼쳐도 유실되지 않도록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단구식 재배인데요. 단구식도 사실은 경사가 심한 곳에 계단식 재배로 하는데, 중요한 건 거기 밑줄 좀 쳐볼까요? 이 겉면에 축대를 쌓는 거예요. 축대라는 거는 이렇게 돌 쌓은 거 보이세요? 요 옆에 돌 쌓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겉면에 축대 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등고선, 계단, 단구식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하게 보이지만 약간 핵심 용어가 달라요. 이거 구분하세요. 네, 책에다 같이 줄 좀 쳐볼게요. 등고선 경작은 이랑 방향을 비탈 방향과 직각 되도록 경작하는 방법이고, 계단은 계단 형식, 경사도 15도 요거 줄 좀 쳐시고, 초생재배는 목초재배 그래서 초지화를 이루는 거고, 단구식 재배는 겉면에 축대를 쌓은 거, 계단식 재배지만 겉면 축대 쌓은 겁니다. 네, 그리고 대상 재배는 경사지의 작물을 등고선 재배하면서 일정한 간격 및 폭의 목초대를 주어서 하는 거. 일정한 간격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승승구는 도랑을 만들거나 도랑을 만들거나 이게 물이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을 설치하는 거고요. 네, 방풍림, 방풍, 이 바람을 피할 수 있게, 막아줄 수 있게 하는 그런 수풀을 이으거나 울타리를 조성하는 거. 그리고 피복작물, 아까 초생재배처럼 바닥에 풀을 키워서 하는 방법들입니다. 네, 그리고 토양 개량을 하면 좋겠죠. 토양 개량을 해서 좀 좋은 토양을 투수성과 보수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토양을 가져와서 객토를 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진압. 겨울철, 봄철에는 이제 땅이 수분이 좀 부족해서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롤러로 진압하면 풍식을 경감할 수도 있고요. 전체 공사를 하거나 이랑 방향을 바람 부는 방향과 직각으로 만들어서 이랑이 조금 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도록 합니다. 대신 이제 이랑을 만들었을 때는 그 고을 부분에다 작물을 심는 방법도 있어요. 네 번째, 토양 오염입니다. 유해물질이 토양에 유입되면 작물이 유해물질을 흡수하겠죠. 그리고 또 이것들을 인간이 흡수하기 때문에 토양 오염에 대한 원인을 좀 보고 갈게요. 보통 토양의 오염을 일으킨다는 물질은 중금속이에요. 중금속의 오염의 원인의 종류는 비소가 있고요. 구리가 있고, 그 다음에 수은과 카드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은 별표, 카드뮴 별표 좀 쳐볼까요? 수은은 미나마타병을 일으키고요. 카드뮴은 이타이타병을 일으킵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미나마타병, 이따이따의 병, 일본에서 이제 발생돼서 유래된 건데 이런 것들 사진을 찾아보시면 좀 암기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사실은 보여드리고 싶어도 보여드리기 좀 그렇네요. 그래서 외울 때는 저는 한 글자씩 앞 글자를 좀 떼어서 외우거든. 미수, 미수. 그다음에 이카. 이카. 그래서 미수. 아, 미나마타병은 수은 때문에 일어났구나. 이따이따이 병은 카드뮴 때문에 일어났구나. 그래서 이카, 미수 이렇게 짧게 외워두세요. 자, 중금속 피해 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중금속이 있어도 작물이 이용할 수 없도록 불용화 상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담수 재배, 물을 담아서 재배하는 방법, 그리고 환원 물질을 사용하는데 석회질, 인산질 비료가 약간 중금속이 이용할 수 없게끔 불용화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제올라이트라는 광물이 있어요. 이거를 뿌리면서 토양을 개량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중금속을 잘 흡수하는 식물을 재배해서 중금속을 빨리 없애는 그런 토양 개량 방법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합격 유기농업 기능사의 꽃쌤이었습니다.